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공부 방향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충분히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고 마지막 모의고사예요, 사실. 왜냐면은 우리 10월달 모의고사는 여러분 자신감 회복 그리고 컨디션 조절용으로 사실 많이 쓰죠. 그런데 9월은 어때요? 9월은 컨디션 조절 이런 거 하기보다는 진짜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능을 내시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사실 가장 많이 참고하는 시험이 바로 여러분 9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겠죠. 근데 이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하겠죠. 꼭 오늘은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진짜 들어야 될 말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잘 듣고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능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바로 멘탈이에요. 멘탈. 진짜 중요해요, 멘탈. 그런데 우리가 멘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질 않아.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실력만 올리려고 해요. 요게 정말 큰 문제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멘탈을 어떻게 올려요? 지금부터 올려야죠. 많은 대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메이저리그에서 진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 있죠. 그 류현진 선수의 강점이 뭘까요? 멘탈이 짱이야. 하나에서 프로야구를 뛰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멘탈만큼은 진짜 대박이다. 그 위기 상황에서 점수를 주질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멘탈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수학 문제 푸는데 첫 번째 문제 몰라. 잘 안 보여. 두 번째 문제 또 몰라. 세 번째 문제 또 모르겠네. 이러면서 등줄기에 땀이 나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그렇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갑자기 머리에서 삐 소리 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멘탈이에요, 멘탈. 네. 여러분, 멘탈이 엄청 커요. 멘탈만 잘 잡으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 근데 한번 무너지면요, 와르르르 무너져.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 풀 때 성적 기본 심한 친구들 있죠. 기복이 심해. 이건 바로 난이도가 심하다, 난이도를 많이 탄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다시 말하면 유리 멘탈이다. 쉽게 깨진다라는 거죠. 진짜 실력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실력을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의 걸림돌, 이 승부수로 삼을 수 있는 거는 바로 멘탈이 굉장히 커요. 멘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이 방향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게 극복이 되고 대비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썰을 쭉 풀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구체적으로 갑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딱 찝을게요. 그냥 국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잘 들으세요. 포인트만 딱 찝을게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것이냐, 이거를 포기하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포기하라뇨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와서 시간을 줄이면 다 망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시간 제약 없이 푸니까 한두 개밖에 안 틀려. 그런데 있잖아요, 시간 딱 1시간에 맞춰놓고 혹은 시간 제약 딱 놓고 풀면은 세상에 10개에서 15개가 틀리네. 왜요? 대충 읽으니까, 잘 못 읽으니까, 사실 확인이 정확히 안 되고 흐지부지하고 찍으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정확성이 커요. 정확성이. 뭔 소리냐, 수능은 어렵습니다. 지문도 길고요, 처음 오는 문제 스타일에다가 계산도 복잡하고 긴장도 되고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스피드를 올린다? 이러면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줄일 부분에서 완벽히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쓸 부분에서는 완벽히 쓰는 거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 포기하는 게.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화법, 작문, 문법. 자,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건 돼요. 10분 컷. 이거 연습하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화법, 작문, 문법을 1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정말이요? 네, 됩니다. 왜요? 쉬우니까. 국어만 따지고 볼게요. 국어만.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할 건데요. 일단 국어만 따지고 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비문학, 문학 시간 못 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그러니까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 진짜요? 늦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화작문은 지금부터라도 해서 줄일 수가 있답니다. 줄이세요.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5분을 빼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진짜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많이 푸세요. 여러분들 그냥 문제를 많이 푸세요. 어떤 뭐 공식이 있고 뭐가 있고 다 떠나서 그냥 많이 푸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미련을 못 버리냐면 문법과, 그쵸? 비문학의 문법이래. 문학과 비문학의 여러분들 미련을 너무 가지면 안 돼요. 빨리 떠나보내야 돼. 그리고 화작문에 투자하세요. 화작문 그냥 모의고사 사서 풀어도 되고요. 화작문 기본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만약에 지금부터 화작문 팔아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 모의고사 그 두꺼운 거 있죠. 빨간 거, 검은 거, 마덕통에서 나온, 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모아놓은 거 모의고사, 거기서 그냥 화작문만 죽어라 풀겠다 나 같으면. 그러면요 문제 유형도 보이고요. 뻔하잖아 문제 유형. 그리고 독해도 쉽잖아요. 내용도 사실 뻔하고 맨날 겹치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것만 푸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부터 하면 5분은 줄일 수 있어요. 5분은 정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문이요 보통 8지문이 나와요. 뭐가요? 국어요. 여러분 지문 세봤어요? 지문을 안 세본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문 세보세요. 그러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7지문 나왔어. 근데 보통 8지문 나와요. 자, 뭔 소리냐면 8지문 중에 문학 4개, 비문학 4개예요. 여기서 하나만 버려요. 하나만. 그러면 5분이 남아요. 진짜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 정도는 버릴 수 있잖아. 하나 정도는. 그쵸? 진짜로. 여러분 하나를 버리고 2-3개를 틀리겠습니까? 아니면은 다 잡을 거야 하면서 10개에서 15개 틀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지하게. 알겠죠? 나머지는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찍어야지, 어떻게 한 번으로 찍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지문이 하나가 엄청 길었어. 비문학 지문이. 그리고 문제가 5문제였죠 6문제였나? 근데 그거를 딱 잡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문제에 좀 더 정확성을 가했으면 여러분 멘탈 안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것들이 100% 녹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요 3분으로 거야지. 하나 맞지 않겠어요? 확률상.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어떤 거 얘기하는지 알겠죠? 10개에서 15개 놓치지 말고 딱 5개만 놓칩시다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능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 잘 안 무너져요. 내가 버릴 걸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 그럼 어떻게 멘탈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4점 버려. 근데 여러분 수학 4점 버리면요 너무 많이 버려야 돼요. 한 절반 정도를 버리는 격? 한 40점을 버리는 거야. 100점 만점에 너무 많이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주관식 2개 버려라. 마지막 2개. 그 다음에 객관식 2개 버려라. 마지막 거. 그럼 4개 버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통 20분이 남는 거예요. 왜요? 이게 굉장히 5분짜리 문제거든요. 맞죠? 제가 어떤 거 얘기하는지 알겠죠? 요거 4점짜리 그러면 12점이야 16점이야. 그렇죠? 그럼 나머지 문제를 기본으로 딱 닦아놔요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틀리면 안 돼. 그 2개 버린다 생각하고 예를 들면요, 아니면 하나 더 버려. 그럼 80점이에요 여러분들. 대신 나머지 문제 맞춘다가 아니에요.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건 맞춰줘야 돼. 80점. 여러분 80점이면요 시험이 어려우면 2등급 컷이야. 2등급. 찍어서 하나 맞으면 대박이죠. 여러분 60점을 맞겠습니까? 80점을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딱 정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는 제가 사실 교육할 때 확통을 버려라. 확통에서도 딴 건 다 잡되 조건부 확률은 버려라. 기하와 벡터에서 기하. 거기서도 공간도형 문제에서 평면이랑 구가 나오면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왜? 알아도 못 풀고
풀어도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여기 쉽게 나왔을 때 맥을 못 추네. 그리고 내가 맞출 문제에 대해서 못 맞춰버리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기본빵은 하되 어려운 문제는 포기하는 게 나아요. 진짜로. 이거는 근데 케바케.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릴 거를 빨리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 만점은 100점이 아니고 몇 점? 80점. 이렇게 딱 잡고 내 목표 점수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나 100점 맞아야 돼 이게 아니고 내 목표 점수 맞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올림픽 대회를 나간 선수들도요 무조건 금메달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한 점수, 내 목표한 양은 맞고 오자. 이 마인드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목표는 진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도요 무조건 100점 이게 아니죠. 빈칸, 밑줄 버리고 이런 거 버리고 나머지는 잡자.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요 2등급은 보장이 돼요. 여러분 9월 모의고사 전에 뭘 해야 되냐, 작년 9월 모의고사 딱 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버릴 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버릴 문제를, 맞출 문제 말고 버릴 문제를. 그러면 여러분의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맞출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야 멘탈이 안 무너져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수능이 정말 큰 시험이고 어려운 시험이고 거기에 대학이 많이 달려있다 해도요 여러분이 목표한 점수만 가져가면 돼요. 사실 그 점수 맞는 게 훨씬 대학 잘 가요. 알겠죠? 이거 진짜 꿀팁인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 그냥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그러면 노답인데. 그쵸?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꼭 이렇게 할 거죠. 9월 모의고사 이후로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9월부터는 좀 그 뭐죠? 화작문 말고 과탐, 사탐 있죠? 탐구 과목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9월조차도 여러분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때까지 열심히 사탐 과탐 해야죠.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로는 이제 버릴 과목들, 버릴 문제들, 버릴 단원들이 나와서 아마 공부량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9월도 안 나와서 내가 공부량 더 늘려가지고 죽어라 해보겠다, 이거는 진짜 망하는 지름길. 알겠죠? 여러분들 페이스 조절하고 밸런스 조절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영상 올리면서 많이 강의할 테니까요 같이 해봐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